코로나 사태로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다른 이단에서 신천지와 유사점을 발견하고 탈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5년 만에 새 앨범으로 찾아온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를 만나봤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알려진 가수 겸 작가 윤하월이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담은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뿐만 아니라 국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교도들의 이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탈퇴를 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신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교주.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잘못된 구원관 등을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한 이 단체는 일명 JMS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JMS에서도 신천지와의 유사점을 발견한 일부 교도들이 탈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탈퇴자 역시 이번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10수년간 몸담았던 JMS를 탈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신천지의 어떤 모습들이 JMS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이 이제 말하는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교리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라는 걸. 실제로 이단 상담소를 찾는 JMS 교도들도 증가했습니다. JMS에서 30년간 주요 간부로 활동하다 탈퇴한 김경천 목사는 신천지 모습을 보고 JMS가 신천지와 비슷한 것 같다며 의심을 품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인 신격화하고 이마에 떠받드는 모습, 막 박수치고 절도 있는 모습들, 단체적인 행동들, 그 단면들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거지.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상담으로 와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노라고. 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처럼 보는데 그럼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의심하게 됐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JMS 탈퇴자가 늘어난 이유는 교리적으로 신천지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곳 모두 일반 교회인 것처럼 위장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며 접근하고 성경을 비유풀이로 교묘하게 왜곡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단들이 갖는 공통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만이 깨달은 유일한 계시의 말씀. 근데 그게 다른 곳에 또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죠. 신천지를 봤더니 신천지에도 그런 교리가 있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통일교회도 또 그런 교리가 있고 타고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단 사회에도 계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교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 우리만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구나. 어디선가 베껴서 가져왔구나라는 이 자체가 신도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JMS 탈퇴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구 신천지의 슈퍼전파 사건이 본격화한 2월 말 이후에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1년간 70명 안팎에 머물던 가입자 수가 2월 110명, 3월엔 210명으로 3배까지 증가한 겁니다. 방문자 수는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월까지는 계속 4,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 3월에 각각 10,000명,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이단 사이비 단체들 역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철저했던 조직 통제가 느슨해졌다며 신천지와 JMS뿐 아니라 다른 이단들 역시 탈퇴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CCM 가수로 잘 알려진 유은성 전도사가 만든 어메이징 코리아란 곡인데요. 희망적인 가사와 밝은 멜로디가 인상적입니다. 5년 만에 새 앨범으로 찾아온 유은성 전도사를 최상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요 등의 노랫말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배우 김혜은, 김정화, 개그맨 박성호, 김원효 등 연예인들이 의기투합해 뭉쳤습니다. 지난 2002년 1집 앨범 소중한 너를 위해로 데뷔해 나는 민내와 회복시키소서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유은성 전도사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응원송과 함께 5년 만에 첫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엔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유 전도사의 진심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유은성 전도사는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는 다 같이 힘든 시기인데 결국은 이 시기는 지나갈 텐데 이 시기 지난 다음에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다음도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반을 작업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의미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다시 준비하고 뛰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실린 곡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축복을 통해 서로 화합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번 앨범은 유 전도사 개인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앨범을 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짐을 느끼게 됐다는 유 전도사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포기하지 마시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내셔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유은성 전도사. 최근엔 구티비 인기 프로그램 노크토크 패널로도 참여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유 전도사의 사역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소속 가수이며 미술 작가로도 활동해온 윤하얼이 자신의 신앙관이 담긴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염세주의적 낙관론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힘든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소망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엔 드로잉과 설치 등 성경을 근간으로 휴거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총 19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2개의 질문들과 2개의 나무들에선 아담에서 시작된 인간의 원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윤하얼 작가는 우리는 창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단 한 명이라도 작품을 통해 구원받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영등포구 스페이스 XX에서 이달 30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1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재료 비자를 얻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1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 대책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애초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30만 엔씩 지급하기로 했던 정책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엔씩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재료 비자를 얻어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코로나19 사태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초대형 백기가 개양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부 스쿠르시 시장 아르살란 이슬람 샤이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전사들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 백기 개양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양식에선 높이가 91.4m인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깃대를 세워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샤이크 시장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코로나 전쟁에 맞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최전방 전사들의 희생 없이는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별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을 9월에서 10월 사이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방선거가 연기된 것은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방선거가 예정된 곳은 베네토와 피렌체가 주도인 토스카나를 비롯해 리구리아, 캄파니아 등입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장관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선거 유세를 진행할 경우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납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 끝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나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들이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2가량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18세 이상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중인식도 연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600여 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관세 무역 전쟁으로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커졌고 코로나19 사태로 양국이 서로를 비방하는 무대가 마련됐다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으로 국내 증시에서 정유 화학업체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하고 주가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석유 및 가스, 화학업종 13개 업체의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6,6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인 영업이익 1조 6천억 원과 1개월 전 전망치인 영업이익 4,300억 원과 비교하면 실적 눈높이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너스 정제 마진이 당분간 지속돼 정유사들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협력을 이끌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취임 당시 다짐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4일 취임 이후 100일의 임기에 대해 지난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가 배움의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어려워진 지난 3월 카드론 대출이 9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과 삼성, KB, 현대카드 등 7개사의 카드론 취급액이 지난달 4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나 늘어난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더라도 3월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경기에 자영업자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 대출에 의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지만 학교마다 원격 수업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또 다른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 수업은 쌍방향형, 콘텐츠형, 과제 제공형 수업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격 수업 방식과 내용까지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자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원격 수업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고 교과목별로 맞는 방식이 다른 만큼 교사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3년 전 건물 중간을 관통하는 고가도로 등 입체도로를 도입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체도로는 공공용도로만 개발을 제한했던 도로 부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년 전 발의된 도로법이나 도로 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조만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림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3차에 걸쳐 서울과 경기의 전통시장 7곳을 방문해 광림 선한소비운동을 전개합니다. 1차로 4월 21일에 광장시장과 경동시장, 용인중앙시장에서 1,5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했고 5월 12일과 26일에도 이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교인들이 자발적 후원금과 교회 지원 상품권에 더해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김정석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사회 곳곳에 기쁨과 활력이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LCCK가 아시아주일 예배문을 공개했습니다. 5월 24일로 예정된 아시아주일 기념예배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소서를 주제로 각 교회에서 열립니다. 예배는 배포된 예배문의 성경 구절과 찬양 악보 등으로 진행됩니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CCA는 1874년부터 매해 성령 강림절 직전주일을 아시아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매년 아시아 관련 주제를 선정해 회원교회와 교회협의회에 알리고 세계 교회에 예배문을 배포합니다. 신천지 강제해산과 이만희 교주의 구속 수사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얼어붙었던 기독문학에도 서서히 긴장이 풀리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노래와 전시가 지친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